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8월에는 좀 이런 변동성이 누그러지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밑바닥에는 이 불안감이 잔존을 하는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좀 이벤트를 봤을 때 중동 관련된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나 간밤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이 업황 회복에 대해서 이 자신감에 대해서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스크가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다가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 또 하한가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오늘 오전장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낙폭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 장에서 4.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외국인은 3조억 원 넘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3조억 원 넘게 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으나 그리고 장중 변동성은 있었으나 오늘 장에서 800선 또 회복을 한 채로 마감을 했죠. 특히나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 섹터 로봇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빅4 종목들의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5.6%, SK하이닉스는 거진 10%, SK스퀘어 12%, 그리고 삼성전기 8%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기술 이전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2%, 1%, 레인보우 로보틱스 0.5%, 리노공업은 0.7%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고려아연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요 며칠 이 금값이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LG 생활공간이 두 번째로 또 상승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가장 크고요. 특히나 이 매출이 북미향으로 잘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LG 생활공간 9%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자체 개발한 신약이 인도에서 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24%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나 증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마온자로 위고비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열풍을 불면서 이에 따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4.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코스피 사실 시장에선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많은 편이었거든요. 과연 이런 흐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시장의 맥을 어떤 식으로 또 짚어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8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쉽사리 이제 줄어드나 싶었는데 오늘 또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 향으로 발동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7월에 이런 변동성 또다시 나오나?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11주가 하한가 체결이 맞아요. 됐잖아요. 이 예. 부분 또한 불안 요소로 또 우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뭐 시장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물론 이제 현재를 보지만 또 때로는 과거와 비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월 달의 움직임들에 비해서는 8월은 어찌됐든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된 거잖아요. 8월 3일서부터 해서. 뭐 4거래일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둠보다는 좀 빛을 보는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은 여전히 좀 잦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매수 사이드카, 또 오늘은 코스피의 또 매도 사이드카, 여전히 우리 곁에 사이드카가 존재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의 시장 상황 자체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늘 애청해주고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물론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황들이 어떤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좀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뭐 지금 8월장에 뭐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뭐 하루하루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또 오늘도 또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들 하실 거고요. 뭐 날도 덥습니다, 여러분들. 뭐 짜증도 나는데 주식장까지 이러니까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이 1시간 동안 꽉꽉 채워 나가시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부분들 찾으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 한 정리를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샌디스크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뭐 역대급이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사실상 실적 자체는 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것들을 발표를 한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앞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내줄 건데 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샌디스크가 어제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좀 하드웨어 쪽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로 인해서 샌디스크가 이제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요. 요 부분들이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따가 뭐 코스피 차트라든지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계속 퐁당퐁당이에요. 섹터 간의 퐁당퐁당, 시장 간의 퐁당퐁당.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뭐 샌디스크 자체가 어제 시간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었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탑2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4%, 5%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장중에는 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생이 되는 그런 변동성들이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아마 오늘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풍경화를 보듯이
우리가 저도 이제 예체능을 잘 몰라서 이 물체를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리는 그림하고 풍경화를 딱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또 달리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환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변동성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또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자체에 대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죠, 여러분들. 릴리에 대한 실적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ADC, 항체 접합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또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를 좀 넓혀서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좀 덜 빠지긴 했어요. 근데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약세 흐름들. 키옥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뭐 다행스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창신 메모리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자체가 뭐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낫죠. 아무래도 이제 역외관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반영이 됐고, 제가 이 내용들을 쓱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게 되면 비극으로 보이실 수는 있으시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의 시장 자체는 좀 희극으로 보인다. 좀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샌디스크입니다. 뭐 나스닥, S&P 500, 뭐 다우, 뭐 신고가를 쓰는 것 같죠? 네, 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경기 확장이 미국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경기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시차의 문제인 것뿐인 거지, 사실상 점진적인 상승세가 우리나라에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왜 지금 이 모양인데?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 관련 종목군들 다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좀 등락폭 자체, 하락폭 자체가 좀 컸던 것 뿐인 거지, 사실상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제가 이 레버리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버리지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변동성의 수단인 것 뿐인 거지 원인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어찌됐든 이러한 방향성들이겠죠.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하이퍼스케일러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하드웨어 쪽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정점을 찍고 밀리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샌디스크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AI 관련된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자,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건데? 이거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요 과정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10%대, 지금 넥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가 매수가 발생 안 됩니다. 그죠? 9%대, 10%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보다는 지금 오늘 빠졌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이제 주주 환원이잖아요. 심지어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말까지 이어질 거야 라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주주 환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죠. 확실하게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AI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라는 쪽으로도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고, 그렇다고 되면 이 펀더멘탈이 보여주는 요 하락을 뒤로 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거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종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네. 잉여현금 흐름 자체가 좀 약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할 거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든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했었을 때 회측에서 사측에서 자 주주환원 우리 강력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적어도 빠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없는 거잖아요. 약재들은 없이 진행이 되고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반등을 하고 나서 V자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올라갔다가 또 사이드로 기겠죠. 왜? 실적 확인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달하고 8월 달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 V자 반등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4%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가까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캔들만 보게 되면 되게 무섭죠. 엄청 무섭거든요, 사실. 잠깐만, 지수가 4%야? 지수가 5%야? 겁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 5%, 10%씩 빠지는데 겁 먹죠, 여러분들. 당연히 겁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한번 보면은 자, 여기죠? 7월 1일 여기입니다. 6월 중순 여기입니다. 9천이에요. 그리고 쭉 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지수가 18% 올랐어요. 근데 이 18%에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때 보통 뭐라고 하죠? 고가놀이 패턴 얘기할 때. 자, 장대 양봉 나왔죠. 최소 50% 미만이나 타이트하게 30% 미만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을 이 코스피에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시장을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코스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맥락 없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수급의 이탈, 매력도의 저하,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코스피 쪽으로 들어갔던 수급들 자체가 코스닥을 외면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시즌 거의 다 끝나가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마 실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소형 종목군들 실적이 다다다다다닥 나와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걸림돌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히려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수급 빈지. 자, 채워넣어볼까?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심지어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이미 돌았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후반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거죠. 그럼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7월 달에 3주차의 직전 고점이죠. 마지막 주차에 사이드카가 아니죠. 서킷 브레이크 나왔을 때 요 지점까지 올린 거예요. 요 지점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7월 달 마지막 날의 저점과 현재까지에 대한 상승률을 보게 되면 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지수를 또 30% 가깝게 올렸어요, 코스닥도. 그럼 단기에 이 코스닥도 사실상 기술적으로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요, 종목군들이. 그리고 사이드를 기거나 눌림목을 보여주거나 다시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그려주느냐. 이 N자 파동에 대한 그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그동안에 뭐예요? 고가놀이 패턴 보여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또 이 친구들을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되게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피 다 비극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은근히 8월 달은 7월 달과 다른 양상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주가가 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 종목이 막 하루에 막 10%씩, 막 5%씩, 막 20%씩 우리 상반기의 기억들을 가지고 이 시장을 봐버린다고. 근데 뭐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31일서부터 뭐예요? 레버리지가 물론 오늘 레버리지도 20%씩 빠졌어요. 보니까 20%씩 빠지더라고요.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가 20% 빠지고 삼성전자가 거의 10%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두 배로 움직이니까. 근데 기존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건 맞고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스닥 종목인데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스토리들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물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지수가 빠졌어요. 코스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기존에 7월 달에 너무나 아팠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들이 저는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 V자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씩의 브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그 브레이크에서 내가 시장이 상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또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라고 하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라든지 내 계좌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커다란 변동성에 익숙해졌던 투자자분들은 하반기에는 이 변동성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사실. 네, 줬다가 뺏으면 짜증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한테 변동성을 줬다가 굉장히 좋은 정말 달콤한 변동성을 줬다가 하반기에는 이 색깔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올해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시장이 진짜 이렇게 움직였던 역사적인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이드카 걸리고 막 상승 사이드카 걸리고 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0% 이상씩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시장 20년 역사 아래 이렇게까지 움직인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반기는 변동성에 있어서는 약간 눈높이를 낮춰주면서 정상적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짜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황 얘기를 지금 꽤 길게 해요, 요새.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별로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종목들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에 대한 기본적인 딱 그 기준이 잡히게 되면 종목을 산다거나 내 종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 아웃라인이 딱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마찬가지로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얘기해 드리긴 했지만 좀 설명을 제가 좀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많이 못 해드렸죠. 근데 그 부분들을 한 장 제가 보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황 플러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제가 임팩트 있게 다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이거 한 10분 정도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드려도 내 종목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뭇잎 띄워놓고 마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10시 반입니다.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주제는 요래요. 코스닥 순환매, 코스피 순환매, 그리고 계좌 수익률을 어떻게 내가 회복을 할 것이며 올릴 것인가. 자,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N포털 사이트입니다. 최영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계좌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남들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N포털 최영동 777 확인하셔가지고 많이들 교육방에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크게 빠졌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 또 가져가면 어떠나 싶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금요일 급등 이후에 좀 기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의 기준점, 사실 앞서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가님 말씀대로 날도 더운데 주식시장도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가면 참 짜증나기 마련이거든요. 주식도 이러고 날씨도 그렇고 내 계좌는 왜 이런지,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뭐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은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계속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뭐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머릿속에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 이제 접목을 하시는 게 어렵죠. 그죠? 뭐 저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당혹스러운 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시장은 늘 애기 같아요, 애기.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배고프면 울고, 그죠? 그리고 뭐 놀고 피시면 떼 쓰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되게 이제 쉽게 그때 막 이게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훅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게 실전이에요, 실전. 주식은 실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 시장에서, 이 시간대에서.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별일로 인해서 좋게 생각했던 것들도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나쁘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쁜 건데 또 좋게 해석을 해요. 그만큼 변화무쌍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차트 분석 제가 잘 안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차트 분석해가지고 뭐 세상을 막 다 뜯어볼 거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딱 보면서 최영도 전문가 보면서 무릎 쳤죠. 무릎 치면서 아, 최영 전문가 말이 맞구나 끝내는. 지금 당장은 잘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의 정석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느 정도는 제가 담아놨어요. 네, 제가 느꼈던 것들. 그 느꼈던 것들을 딱 세 줄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좀 매매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뭐 제1원칙, 2원칙, 3원칙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이런 거 말고 자, 상승했었을 때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이 달라요. 하락할 때도 또 다릅니다. 횡보할 때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매매 원칙들도 약간씩은 좀 바뀌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실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두 가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주가의 변곡점과 매수 매도 타이밍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위 얘기되면 그냥 매수만 올려도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자, 5일선, 21선 이격도 벌어졌습니다. 또는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매수 자리입니다. 라고만 설명드려도 돼요. 근데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매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보면 가끔 가다가 뭐 오늘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예, 막 이렇게 우리 교육바에 계시는 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아유, 저 이거 손자한테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유행 끝났습니다. 한동안 그런 유행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를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언제 말씀드렸냐면 7월 3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했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31일 날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늘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을 때 적절하게 일부 수익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상식선에서 상한가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한 요 상한가 기록이 언제냐면 서킷 나왔을 때 이 두 번의 서킷 나왔었을 때 움직임들이거든요. 서킷이고 여기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하이닉스가 7월 31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부분들은 이 첫 번째 서킷과 두 번째 서킷의 시작가를 회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올라가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타이트하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전성 매매에서 이 정도 구간대가 올라오게 되면 적절하게 바닥권에서 산 사람들은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뒤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응이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사이드로 계속 겨버리는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은 못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직전에 이 라인에서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사이드로 긴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밀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유지가 되고 사이드로 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큰 금리로 보게 되면은 그냥 다음 모멘텀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하이퍼 이야기를 하든, 네,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또 뭐 정부 정책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뭐 중국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10%가 빠져서 그런 거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냥 일정 수준의 박스권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점 매매에 대한 부합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매매를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시켰던 투자자들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 내가 어느 시점에 저점을 잡아줄까? 또는 여기서 밀리게 되면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300만 원, 250만 원, 뭐 210만 원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죠. 이제 8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아마 물론 이제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10일 날, 20일 날, 30일 날 보겠죠. 그죠? 다음 날에 이제 월간 수출 데이터를 내니까 수출 데이터가 또 나올 때마다 다음 주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10일 동안. 10일 날, 11일이죠. 또 요때 이제 수출 데이터의 3분의 1이죠. 월 8월 달에 3분의 1 정도의 거래가 됐던 수출 데이터가 됐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환산해가지고 또 올라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캔들에 대한 해석들보다는 지금은 대형주들은 좀 큰 그림을 놓고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출렁임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 종목군들 쪽에서 또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올라왔었을 때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현금화와 수익금을 가지고 이 친구들, 이 섹터를 빼고 나서 나머지 뭐 바이오를 하시든 뭐 로봇을 하시든 그죠? 뭐 화장품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또 갔다 오면 되잖아요. 이 동네 들렸다고 오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뭐 음식점 갔어요. 원래 그냥 메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사가 잘 돼요. 없습니다. 그럼 옆에 가서 뭐 해요, 여러분들? 빵집을 가든 뭐 커피숍을 가든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먹고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장.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7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7월 2일 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제닉. 자, 이거 화장품 섹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오늘 화장품 섹터 일제히 다 갔죠. 그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웬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트렌드 안 맞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안 쓰실걸요, 이거? 거의 아마 올리브영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정말 생소한 브랜드들의 제품이죠. 근데 대신에 그 탄탄한 소비층들만 알고 있는 그 브랜드들을 쓸 거라고요. 주다낭 말고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레,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도 올라온다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펌텍코리아도 올라오고, 그죠? 제닉도 올라오고,
그죠? 또 뭐 올랐습니까? 에이블 CNC 이런 애들도 올라오고요. 코스맥스, ODM, OEM 기업들 올라오고요. 마녀공장 이런 친구들도 올라오고요.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7월 달에 말씀드리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8월 달도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주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실적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봐서. 근데 이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 처음으로 안 내요. 거의 월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 돌기 시작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계속 우상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장 어려울 때 7월 달에 여기서 수익을 냈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 매매하다가 잠깐만 화장품주도 다시 볼까? 여기서 지지를 받네? 올라오네?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두 종목 가지고도 여러분들 몇 번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을 길게 안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 저스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예요, 여러분들? 신규 상승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트 분석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첫날,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려 세워요. 제가 어거지로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거래량 감소되고 사이드를 기는데요. 스토캐스틱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로봇주잖아요, 이 종목이. 그리고 시장이 뭐죠, 여러분들?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죠, 여러분들?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딱 올라가 버리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정부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지원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니트리. 제가 아마 이거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주간방송, 우리 일요일날 8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트리 이거 IPO 들어간다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거. 8월 6일 날로.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청약할 거예요. 청약 기간이, 날짜를 까먹었는데 이것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신 메모리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유니트리가 IPO를 하는 거는 의외로 로봇주들에 있어서는 센티멘트,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잠깐만, 신대륙인데? 누가 먼저 가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로봇주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니티를 IPO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유니티로 IPO를 놓고 정부가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한테 뺏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중국을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유니트리 IPO가 성공리에 딱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참 자극을 받겠죠.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의 밸류 자체는 사실은 자동차 쪽보다는 로봇 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도 기다리는 거는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인 거고. 그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LG생활건강 보자고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동안 외인하고 기관이 바닥에서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산다고요.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반면에 외인하고 기관은 지금 한 달째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굉장히 많이 넓히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네, 많이 빠졌던 것들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게 여기서 돌파가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밀릴 거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눌림목이 나올 거냐, 아니면 아예 처음에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것이냐. 이런 매매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원전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건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차트로 설명 안 돼요, 이것도. 차트로 설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구리값 올라가서 올라간 거잖아요. 차상 최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 밀리니까 이쪽에 수급 쏠리면서 대형주로 따다다다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차트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이 차트로 움직이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차트 정석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보셔가지고 실전성을 키우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 정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10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밑에 포털입니다, 여러분들. N 포털이죠. 예, 최영동 777이라고 치셔가지고 녹색 창에다가 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링크가 연결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을 조금 한 몇 개 정도만 더 볼게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의 원칙, 이 차트의 정석의 기준과 부합하는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 퍼스트 클래스 특징 종목으로 많은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예. 그중에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화장품주들이 오늘 장에서 거의 일제히 급등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아닐 정도로 맞아요.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14일에 아마 달바글로벌이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예, 그 예.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낙에 종목을 잘 짚어주셔서 특징주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실적 좋게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실적 좋으니까 좋기 전까지, 발표하기 전까지 막 사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좋았던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역용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복마전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볼게요. 7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앞서서 봤던 종목 있죠. 어떤 거 봤죠, 우리?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제닉하고 똑같아요. 제닉도 이렇게 사이드로 기다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보면 제가 7월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7월 달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드로 기다가 8월 달 넘어서 가지고 오늘 돌파 나왔어요. 거래량 실리면서. 다른 게 없죠. 똑같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도 사이드로 기는 동안 박스권 그려주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강하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추억을 되살리듯이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VCNC 이 종목 7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수탁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오늘 60일선 돌파됐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주. 아마존, 일본, 미국, 유럽 실적 괜찮을 겁니다. 대한 거래량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드디어 오늘로써 60일선 돌파가 좀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스토리는 똑같고 차트도 똑같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제가 7월 29일 날 말씀드렸죠. 사이드로 기는 종목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 7% 뛰었습니다. 박스권 돌파되면서. 그리고 5일선, 20일선 정배열 이루어지면서 돌파되죠. 똑같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마녀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도 자체, 상승 각도 자체는 굉장히 낮죠. 둔각이죠. 급격한 경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 7월 31일 날. 그리고 10%대에 대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9.5%. 효성중공업 23%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보여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파도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실전 예제들, 그리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인데요. 내일 또 같이 할 거예요. N 포털입니다. 최영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그대로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어렵지 않게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이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순서만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준비하신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도 뭐 시간이 좀 짧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화장품 글로벌 유통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은 뭐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의외로 이 실리콘2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용기 만드는 ODM, OEM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였고 그럼 최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들은 유통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은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쯤은 시세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드디어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변동성들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도 이 구간대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N자 파동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왔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계속 켜요. 이게 사이드로 기는 이유가 있겠죠? 2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방산업에 대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교육방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받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실리콘2와 그리고 특징주 이렇게 두 종목 제시를 드렸는데요. 특징주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공부방 오시면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 최영동 77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영동 전문가님의 공식 사이트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로도 가능하시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동일하게 최영동 혹은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또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특징주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보시면서 또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